요즘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부문에 쇼펜하우어 철학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 안에 철학책이 포함된 것도 놀랍지만 특히 쇼펜하우어 철학책이 1, 2등을 다투는 것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의 철학을 읽을까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앞만 보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전력 질주하던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 돈도 벌어보고 이뤄보고 싶은 것도 이루고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나이가 들었다고 느낍니다. 바쁜 생활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남은 생이 얼마 안 된다는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반복되고 익숙해져서 재미없고 시시해진 일상이지만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라면 일단 이쯤에서 멈추고 지혜로운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단단한 세계를 깨고 나오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그의 철학이 필요한 때인 것은 맞습니다. 1. 삶은 의지에 달려있다. 쇼펜하우어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년 전에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나 당대의 최고 철학자인 헤겔에게 밀려 빈 강의실에서 강의해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30대였는데 실력을 인정받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염세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목숨을 지키는데 엄청난 집착을 보였습니다. 목을 베일까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고 불이 날까봐 2층에서 잠을 자지 않았으며 탄환을 넣은 권총을 침대 옆에 두고 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보고 영원히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40 이후에 누릴 행복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자기 통찰을 거듭해야 40 이후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고통과 무료함. 쇼펜하우어는 불행의 두 가지 원인으로 고통과 권태를 꼽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에 시달리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삶의 권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는 고통과 무료함인데 우리의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전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습니다. 따라서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싸우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웁니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많으면 지겨워합니다. 결핍은 고통이고 과잉은 무료함입니다. 인간에게는 배고픔도 고통이지만 포만감 또한 불쾌함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당연하지만
의욕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욕망의 대상이 사라지면 인간은 공허와 무료감에 빠집니다. 욕망의 최대 만족은 권태이고 욕망의 최대 결핍은 고통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왕복 운동을 하는 시계추와 같아 영원한 충족과 행복감은 없습니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공할수록 권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면의 공허감이 클수록 기분 전환을 위해 바깥의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외적인 자극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루함의 원인은 내면에 있습니다. 고통과 무료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풍부한 상상력과 정신의 풍요로움이 필요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지 말고 자신의 안에서 찾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3. 욕망.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무덤덤해지면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런 욕망을 쇼펜하우어는 변신의 신 프로테우스에 비유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변신합니다. 욕망은 충족하기 어렵지만 막상 충족되면 그 대상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만족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자나 빈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결핍이라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자신의 내적인 행복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을 성취하자마자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은 고단한 일이고 행복의 가치를 외부에 두고 외적인 자극을 추구하면 결코 내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무한히 계속되면 사람은 불행에 가까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말할 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나이데스 자매의 비극을 언급합니다. 자매는 남편을 죽인 죄로 지옥에서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벌을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나이데스 자매가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채로 물을 퍼올리는 것에 비유한 이유는 그 행위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욕망이 끝없는 목마름과 같이 충족될 수 없다면 욕망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4. 소극적 행복론. 고통의 힘이 쾌락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알아차립니다. 부와 명예, 건강 등은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잃고 나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 것들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순간의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합니다. 쾌락과 고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큰 즐거움은 의외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소한 고통은 늘 의식되면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또한 사람은 고통에 민감하면서 쾌락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이나 재물은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고 인간관계도 깨져봐야 그 소중함을 압니다.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을 줄이는데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결핍, 질병, 위험 등 현실의 고통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은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력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며 고통을
그럭저럭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가지려고 질주하지 않으면 괴로운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10가지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극적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5.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행동 방식이 바뀌어도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성격과 기질은 본래 인격에 속하며 인간 개개인이 가진 독특한 특성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인간의 타고난 성격에 의해 결정되며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견디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불평합니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 주관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고통을 주는 외적인 조건이 제거되면 만족스러워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고통은 일정한 양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행감은 지속되기도 하고 행복 또한 그 사람의 타고난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고난 성격이 평생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육 등 노력에 의해서 성격의 후천적인 개선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 획득된 제2의 성격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정확히 알고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의욕하는지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욕망과 능력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지하게 추구하는 목표를 수월하게 실현하고 누리려면 목표와 무관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욕망과 능력을 분별하는 자기인식이 행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신의 개성에 맞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성에 대한 무지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을 쌓아야 자신의 개성대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본성을 바꾸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개성과 소질에 맞도록 노력함으로써 다다를 수 있는 만족감입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일을 찾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편 인간은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나 두려움, 희망이 실제의 쾌락이나 고통보다 훨씬 커집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고통의 양이 쾌락의 양보다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실제로 죽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통의 양이 특별히 더 증가하기도 합니다. 회상에 근거한 불행감을 갖지 마십시오. 괜한 상상으로 예전에 자신이 당한 불의, 손해, 손실, 명예훼손, 냉대, 모욕 등을 다시 생생히 떠올리거나 마음속에 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불쾌한 일은 오히려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현실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죽음을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통한 해방은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죽음으로 개인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해도 세계의 고통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삶의 의지는 개인의 죽음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자연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무수한 꽃씨를 뿌리고 엄청난 알을 뿌리며 애씁니다. 우주 전체로 보았을 때 개인은 무상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 고민했던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들 때문에 그가 염세주의자로서 알려졌지만 사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삶이 괴롭고 실망스럽겠지만 인생의 장면들은 거친 모자이크처럼 가까이서 보면 알아볼 수 없고 멀리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도록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6. 행복하려면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합니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고 그 명랑한 마음은 돈이 아니라 건강에 있습니다. 명랑하고 쾌활하면 세상 모든 일이 즐거워집니다. 불행한 일을 겪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마음의 안정 없이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만나는 사람의 범위를 좁혀 생활 방식을 단순화하십시오. 둘째, 질투를 경계하십시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즐기십시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불행을 참고 견디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살아서 존재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학교에서 지식처럼 배울 수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면서 정신적인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을 예술에서 찾았습니다. 예술의 역할은 삶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도피처가 아닌 고통의 원인을 인식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음악이 욕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듯 음악에 몰입하면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욕망과 괴로움을 예술을 통해서 가라앉히십시오. 7.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평범한 사람은 무게중심을 바깥에 두고 만족을 추구합니다. 소유물이나 지위, 친구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족은 외부에 존재합니다. 정신적인 수준이 보통인 사람은 무게중심이 밖과 안에 걸쳐 있습니다. 실용학문에서 즐거움을 찾지만 가끔 예술을 즐깁니다.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무게중심을 완전히 자기 안에 둡니다. 사물의 존재와 본질 자체에 관심을 갖고 예술, 문학, 철학 등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갑니다. 정신적으로 고상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이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정신력이 발달한 사람은 늘 새로운 관심과 풍부한 생각에 활기차고 의미 있는 생활을 즐깁니다.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여가 시간에 혼자서도 마음껏 자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점차 밖에서 안으로 옮겨서 자신의 내면을 더 성찰하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책과 음악을 가까이 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벗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독서가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이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를 하십시오. 먹은 것이 육체가 되고 읽은 것은 정신이 되어 현재의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권하는 독서법은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첫째,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쓴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둘째, 2번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중요한 책은 무엇이든 즉시 2번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물의 맥락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악서를 피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지칭하는 악서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쓴 책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많이 읽기만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사고 틀 안에서 생각한 것이 나의 것으로 저절로 소화되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남의 책을 지나치게 많이 읽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사유를 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연글게 하는 것은 독서를 통해 타인의 사상을 자신의 사상으로 만들기 위해 오랜 사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이 전혀 없다면 남이 간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8. 사랑. 쇼펜하우어는 연애에 빠졌을 때 느끼는 모든 행복 감정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환상은 짜릿하면서도 황홀한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 목숨을 바칠 각오로 희생적인 사랑의 전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쟁취하려는 욕망이 너무 강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사랑의 환상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또한 모든 연애는 성적인 환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사랑의 바탕에는 남성의 성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차려입고 거울을 보는 이유 역시 성충동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묘약에 속아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지만 사랑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이세를 낳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본질은 생명의 보존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신체적인 조건을 따집니다. 남자는 가임 기간의 여성을 매력이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인 사랑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는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사귈 때 재산이나 학력을 포함한 배경을 보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 모든 환상이 깨지고 열정은 사라집니다. 인간은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도 사랑의 마력에 이끌려 타인과 함께 인생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변하고 인생은 짧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다만 영원할 것 같은 착각 덕분에 덧없는 인생에 잠시 웃고 우는 추억의 시간을 함께할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환상에 속아 결혼한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런 환상을 미리 알고 혼자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어차피 둘 다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로 봤습니다. 모든 연애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며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 세대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미래의 세대는 지금 우리의 사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랑, 연애, 결혼에는
온통 생식 이야기만 나와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자연이 인간을 속이는 방법은 고차원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성애의 형이상학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연이 인간에게 종족 보존만을 강요했다면 누구나 거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속이기 위해 10대부터 20대에게 최고의 매력을 주어 이성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사랑을 할 때 이것저것 따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이 정열적인 사랑을 하길 원하지만 막상 인간은 너무나 따지려고 듭니다.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은 재산이 없어지면 실망합니다.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면 조건이 사라지면 후회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덧없는 것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면 가끔 연애할 때를 기억하고 상대방의 소중함을 확인하십시오. 9. 거리를 유지하라. 인간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도 타인과 어울리는 것도 즐깁니다. 고독과 사교성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에게 의존하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날씨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달라붙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추위를 견디지 못해 다시 한 덩어리가 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공존하는 지혜를 찾으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은 자주 일어납니다.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서로 가까울수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기의 욕망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강제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다 보면 막말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본인의 꿈을 대신 성취해 주길 바라고 남편과 부인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간격을 두십시오. 상대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둬야 합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개성이 강할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고 친구가 많을수록, 내면이 공허하고 삶이 단조로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공감받고 싶어 하지만 실망하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거리두기를 쇼펜하우어는 정중함과 예의라고 말합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은 따뜻함의 욕망은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지만 가시에 찔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를 불에 비유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교의 욕망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반증입니다. 타인을 통해 얻는 가치는 행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깁니다.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며 불합리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간관계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자칫 상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와 타인과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되고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실
고슴도치는 상대가 찔리지 않도록 가시를 눕힙니다. 다른 고슴도치를 위해 배려하는 것이고 체온 유지를 위해 비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며 추위를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적당한 거리 두기를 통해 서로의 온기를 보존해야 합니다. 타인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하고만 유일하게 완전한 융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자신의 고독 안에서 생겨납니다. 고독은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고독한 모습일 때 본래 지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타인에게 기대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자신의 고독을 혼자 대면하기 두려워 피하는 것입니다. 남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무능력, 내면의 결핍과 공허감 등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쩔 수 없는 관계를 줄이면 자신만의 자유와 욕구가 회복됩니다. 고독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고독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본래 행복한 상태로 가게 해줍니다. 10. 행복. 행복은 짧고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행복이 찰나의 짧은 꿈처럼 느껴지는 반면 고통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많은 경우 결핍에서 충족으로 넘어가는 짧은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결핍은 인간에게 고통이지만 충족에서 과잉으로 넘어가면 권태, 지루함에 사로잡힙니다. 행복은 그 사이의 짧은 만족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즐기는 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하고 지속적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행복감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멀고 크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결핍이 채워질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입니다. 또한 지속도가 너무 짧아 행복의 순간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기쁨이 몇 달씩 가지 않습니다. 행복은 빨리 잊혀집니다. 또 다른 결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작고 짧은 행복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행복이나 만족은 따분함을 가져와 새로운 것을 찾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의 장점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물은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보다 더 행복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와 자책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불확실한 죽음을 불안해하고 계획하는 일이 안 될까봐 의심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수록 고통의 양이 쾌락의 양을 압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희망은 행복의 바탕인 마음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남과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닌 내가 가는 길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간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삶을 살 때 자유를 느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 역시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원했던 것을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은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행복도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행복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은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것, 나 자신만이 원하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걱정합니다. 인간의 많은 고뇌와 번민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남과 비교하여 더 좋게 평가받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증오하고 실제의 자신보다 더 좋게 평가받고 싶은 허영심을 가집니다. 타인의 평가에 속는 것은 실속이 없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긍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허영심을 없애십시오.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은 행복의 조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의 참된 원인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인격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고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서 떼놓을 수 없는 본질입니다. 취득하거나 획득이 불가능한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차이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도 행복감과 불행감은 차이가 납니다. 이 세계는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관적인 면이 아무리 멋지다고 해도 주관적인 면이 아둔하면 나쁘고 불행해 보입니다. 세계관과 관점이 빈약하면 세계는 하찮아 보입니다.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는 곳은 내면의 의식입니다. 행복은 인격에 의해 좌우됩니다. 행복의 참된 조건을 객관적인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 안에 주관적인 조건에서 찾아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은 지위나 재산과 같은 외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세계를 받아들여 의미를 구성하는 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는 그 사람의 관점과 정신력에 비례합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이런 관점을 풍성하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1. 고통을 깨달아야 인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3.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십시오. 4.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니 삶을 긍정하십시오. 5.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6. 함께하기와 거리두기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7. 타인의 평가보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가입, 좋아요 누르시면 저와 함께 행복해지실 거예요.